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여러분들 이 보이는 아기들이 눕는 침대 있잖아요. 이렇게 보호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아기 침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 아기 침대라고 해야 되나? 아기 침대 요람? 저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자는 그 칸막이 돼 있는 그 그쵸. 침대 얘기하는 건데. 네, 애기들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네. 쳐져 있는 거. 네, 그쵸.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되게 특이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게 된 사연이냐면, 그러니까 제 후배의 친구의 누나가 겪은 일을 제가 듣게 된 거거든요. 아, 좀 전해서. 네, 전에 예. 갖고 들은 거죠.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키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전에 들은 얘기인데, 되게 흥미가 돋아가고 사연을 얘기해드리는데, 예. 이 얘기 같은 게 2주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오?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쉬는 날 취미생활이라고 딱히 할 게 없어갖고 낚시 다니거나 게임하거나 그러는데, 그날은 집에서 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는 후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형 혹시 아직도 낙약특집에서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얘기했죠. 나 지금 딴 데로 이직했고 지금은 그쪽에서 일은 하지 않는다. 왜 무슨 일이냐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형 진짜 미안한데 내 친구가 그쪽으로 관련된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도저히 내 인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형밖에 없어갖고 형한테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인데 뭐 귀신 씨였냐 뭐 귀신 나오냐 막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자기도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자꾸 무당을 잘 아는 사람이 없냐라면서 수소문을 하면서 주변에 막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감독님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하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뭐 일단 나한테 연결을 해줘봐라. 내가 사연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알았다. 그러면은 그 디스코드에 이제 초대를 해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방을 팠어요, 저희가. 예. 방을 파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분명 당사자가 아닌데도 되게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나는 이런 쪽으로 일을 했었고 그쪽이랑 관련돼가지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연을 듣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연이면은 내가 연계를 좀 해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한숨을 푹 쉬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는 누나가 한 6개월간 잠수를 탔다가 연락이 됐대요. 네. 거기까지 들으면 사실 별일은 아니잖아요. 뭐 잠수 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내가 그 누나랑 되게 친했는데 그 누나가 잠수를 타는 6개월 동안 무당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당집에 흔히 가면은 막 한복 입고 막 손님 받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옆에서 잡일하고. 예, 그런 일을 6개월간 잠수를 타면서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최근에 도망친 건지 아니면 일을 그만둔 건지 다시 연락이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의 사연을 저한테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누나한테 들었던 사연이 어떤 거냐면, 그 누나분이 점을 보러 갔는데 너무 용하더래요. 너무 용해갖고 자주 점을 보러 갔대요. 진짜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해도 될까요? 이걸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점을 치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이랑 어느 정도 좀 친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무당분이 그 누나분한테 우리 당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네가 우리 당집에서 일하면 뭐가 좋아질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누나분은 그 무당한테 홀릴 대로 홀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그 누나가 하는 일도 없었고 해가지고 넙죽 그냥 그 무당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일을 하면서 손님 받고 막 그런 잡일을 막 하신 거예요. 근데 한 2개월 차쯤 되니까 한다는 말이 뭔가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점점 약해지더래요. 예. 원래 그 전까지는 막, 와, 정말 용하다. 이런 무당은 전국에 없다. 막 이런 소리를 듣던 무당인데 자기가 일을 하고 한 2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막 손님들이 아씨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발길도 점점 막 끊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거를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지켜보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되게 용하신 분인데 왜 그러실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차에 그 무당분이 잠깐 내가 신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요즘 뭐가 잘 안 보인다. 기도를 하러 좀 갔다 오겠다. 하면서 이제 며칠 자리를 비우셨대요. 이렇게 며칠 자리를 비우고 나서 그 무당분이 돌아오셨는데 뭔가 표정이 되게 안 좋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누나분한테 내가 시킬 게 하나 있는데 돈은 줄 테니까 아기 침대 하나를 사오라고 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누나는 뭐 딱히 뭐 의심도 안 하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아기 침대를 적당한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무당집으로 주문을 딱 했대요. 그리고 나서 무당분한테 이거 이렇게 주문했다 얼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배송이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래갖고 그냥 배송 오기 기다렸다가 어느 날 배송이 딱 와가지고 아기 침대를 받았는데 아기 침대를 받자마자 무당분이 그 누나분한테 시킨 게 애를 돌보는 걸 시키는 거래요. 아무것도 없는 침대에서. 엄마. 아기 침대가 오고 나서 무당분이 자리를 비우시더래요. 몇 시간. 그러더니만 분유랑 막 그런 아기 용품들 있잖아요. 기저귀 막 이런 걸 막 사와갖고 구석에 딱 넣더니만 그 누나를 불러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분유는 몇 시간에 한 번씩 타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라. 기저귀도 몇 시간에 한 번씩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라. 이런 약간 꼭 정말 애를 돌보는 듯한 그런 거를 그 누나한테 막 시키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 누나는 아 이게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물어봤대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이번에 기도를 하러 갔다가 새 동자가 들어왔는데 그 동자가 너무 어려갖고 아직 애기라고 그래갖고 애기처럼 대해주면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 뭐 그럴 수 있겠다. 어차피 무당의 세계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순진하게 믿으신 누님분이 정말로 거의 한 3개월간을 젖병 치우고 기저귀 치우고 막 그러면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을 그만두기 한 3, 4주 전쯤부터 이상현상이 생기더래요. 무슨 이상현상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진짜 그 응애응애하는 정말 그 갓난아기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무당한테 말을 했대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무당이 자기한테 동자가 자기를 잘 돌봐주니까 너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걱정할 거 없는 거라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데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예. 그러다가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가 보이더래요. 정말 갓난아기가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게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막 희끗희끗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만 왜 애가 있지? 한 다음에 다시 보면 없고 그냥 지나가다 곁눈질로 봤는데 애가 누워있고 막 그런 식으로 보더래요. 그분 생각은 그때까지도 저게 동자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갖고 나도 이제 무속의 생활에 어느 정도 좀 발을 들여놨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있는 과정에 어쨌든 그분도 퇴근하셔서 집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집을 딱 갔는데 집을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웬 할머니가 그 누님을 딱 보면서 한다는 말이 어이구 애기 몇 개월 됐어요 이러더래요. 예.
근데 그 누님은 결혼하신 분도 아니고 애를 낳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싹 아래쪽을 훑어봤더니만 진짜 그냥 허공에다가 애를 안고 있는 듯한 행세를 하고 걷고 있더래요, 자기가. 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정말 애가 안겨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 너무 놀라갖고 할머니한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뛰어가서 집을 들어갔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날 너무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잠을 잤는데 태몽 비스무리한 걸 꿨대요. 무슨 꿈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뭔가 어떤 사람한테 되게 큰 상자를 받는 꿈을 꿨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태몽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잠에서 깨가지고 그 꿈을 계속 되뇌이고 하는데도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태몽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출근을 하신 거죠. 출근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물어볼 사람이 누구밖에 더 있겠어요. 일하고 있는 무당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무당한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되게 큰 상자를 주는 꿈을 꿨는데 이게 되게 태몽 같다.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갑자기 박수를 막 치면서 드디어 네가 그 꿈을 꿨다고 이제 됐다고 하면서 아기 침대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의심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찝찝하고 그래갖고 아 침대를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집도 원룸 살았다고 하시니까. 네. 집도 좁고 그래갖고 적어 놓으면은 내 생활 공간이 없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이 인상을 쓰시더니만 그러면은 젖병이라도 갖고 가라고. 그 정도야 뭐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젖병을 챙겨갖고 그날 집에 퇴근을 했대요. 예. 퇴근을 했는데 밤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꼭 목류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이 흐릿한데 자기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분유를 타가지고 애한테 먹이는 그런 행동을 막 하는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더래요. 한 3일간 그 짓거리를 하니까 뭐 그냥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하면 되게 찝찝하다가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도 이제 퇴근을 하고 집을 가고 있는데 그때 그 골목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한테 애기 몇 개월이에요? 라고 물었던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인상 깊은 사건이다 보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에 나 있었대요. 예. 그래갖고 그때 그 할머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애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오.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대요.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애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그렇게 꽉 조여매고 업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 하면서 자기 아래를 딱 봤더니만 애기 포대기를 차고 있더래요. 예. 근데 기억이 없더래요. 자기가 포대기를 찬 기억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서 놀라갖고 막 미친 듯이 뛰어서 집에 갔더니만 그때까지도 포대기를 차고 있어갖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막 자기 쇼핑몰 했던 그런 내역을 막 보는데 자기가 애기 포대기, 분유 막 이런 걸 주문한 주문 내역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고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는 새. 예. 아니다 싶어갖고 애기 관련 용품을 집에서 싹 다 찾아갖고 그날 새벽에 그냥 무당집에 던져놓고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날 그렇게 무당집에 물건을 버리고 그날 당일날은 좀 괜찮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이 됐는데 진짜 서라운드로 양쪽 귀에서 애기가 미친 듯이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하루 종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시달리다가 집 밖으로 나가갖고 막 돌아도 다녀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3일간은 폐인처럼 지냈대요, 본인이. 폐인처럼 지내다가 이제 밖을 나갔다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할머니는 자신에 대해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2번이나 그런 현상을 말해줬으니까. 그래갖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울면서 붙들고 막 말을 걸었대요. 예. 저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남한테인데
그 남한테조차 이제 매달릴 만큼 이미 극한의 상황에 몰리신 거예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막 잡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애기는 어디다 두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냐고. 예. 그래갖고 나는 애가 없다.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애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더니만 그런 애 산 사람이 아니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니까 너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산 사람이 아니야. 귀신 애기를 데리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너 세탄이 키우냐 이러더래요. 예. 근데 세탄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누나는. 저희들이야 뭐 익숙하신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혀를 또 차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유 알아서 좋을 거 없는 거라고. 와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심한 것 같은데 주변에 아는 무당이나 있냐 이렇게 예. 물어봤대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는 무당은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했던 그 무당.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커피나 음료 좀 대접할 테니까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카페를 들어갔대요. 예. 카페를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듣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애를 갖고 세탄이를 만든 거라고. 오, 예.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제 산 사람으로 세탄이를 만들면은 좀 문제가 될 법한 행동들이잖아요, 솔직히. 미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미친 행동이다 보니까 죽은 영가를 데리고 세탄이로 키우고 있는 거라고. 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보인다고, 자기 눈에는.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네 애 이러더래요.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너 앞으로 태어날 네 애. 오. 걔한테 씌이는 거라고. 예. 네가 지금까지 키웠던 영가인 그 애를 무당이 노리는 게 그건 거라고. 순간적으로 막 소름이 돋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진짜 입이 다 막히더래요. 그냥 생각도 예.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할머니가 조용히 있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무당은 아니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옛날에 그냥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되게 많이 아는 사람 중 하나인데 내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무당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정말 괜찮은 무당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누님이 처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싫더래요. 왜냐면 6개월간 잠수를 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인터넷이고 뭐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유명한 무당들은 다 찾아다녔대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한다는 말이 못 해준다고. 아,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런 말만 듣다 안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지인으로 알고 있는 무당이 있는지 이제 찾기 시작을 하면서 제 후배 친구랑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친구도 사연을 듣고 나니까 좀 심각하네 하면서 또 그 친구도 이제 주변을 찾다가 제 후배한테 연락이 된 거죠. 그렇게 사연을 다 들었어요. 그 친구분한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 누나 연락되냐 이러니까 연락이 된대요. 예. 지금도 연락되냐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이제 카톡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나? 연락이 됐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러니까 디스코드로 부르라고 초대코드 넘기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예. 음성방에. 이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했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건 어렵진 않다. 근데 건너들은 이야기니까 제대로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중간에 저 잠깐만요 하면서 딱 마이크를 끄시는 거예요. 예. 뭐지 하면서 이제 한 10분 15분 기다렸죠. 급하게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10분 15분 기다리니까 그분이 다시 마이크를 딱 키시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아세요? 그 목소리에서조차 사람이 풀렸다라는 느낌이 나는 목소리? 오, 예. 그런 목소리로 우리 애 밥 줄 시간이라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거 갈 때까지 갔다. 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더 이상 이 사연을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듣기에는 이미 이분은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 명한테 잠깐 대화 좀 하고 있어라. 나 감독님이랑 전화 좀 하고 오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음성 채팅방을 나가갖고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사연을 쭉 얘기를 했죠. 이러한 일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한 누나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조용히 듣더니만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고. 예. 왜 간단해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야 지금 제사상이 아기 침대잖아. 지금 신당이 아기 침대잖아. 그럼 신당 부셔버리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신당 부셔버리면 끝나잖아요, 사실. 불태워버려야지. 예. 네, 불태워버려야죠. 그래갖고, 그러네요. 일단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딱 끊고, 감독님한테 카톡을 남겼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 감독님 선에서 좀 알고 있는 무당들한테 한번 좀 물어는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음성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음성방이 난리인 거예요. 예. 그 누나의 직접적인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누나 진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고 있고 제 후배 놈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에 껴들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고 있는데 그 누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장가를.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 생기 없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처음부터까지 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 예. 노래가 딱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 애 잤으니까 나도 이제 잘게 들어갈게 잘 있어 한 다음에 딱 나가요. 나가면 안 되는데 싶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단 그 친구한테 다시 얘기했죠. 가서 빨리 불러오라고 연락해보라고 개인 번호 있을 거 아니야 전화해보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너 혹시 집 알아? 그러니까 집은 모른대요. 그러면 일단 연락 남겨놓고 연락 오면은 바로 연락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나가고 이제 후배랑 저랑만 남았어요. 이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직접적으로 전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걔 연락처를 모르니까 네가 전해라. 내가 방금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있고 감독님은 이제 무당을 어떻게든 알아보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그 친구한테 좀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음성방을 나왔죠. 다음날 그 후배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형, 그 친구가 할 말 있다는데 지금 시간 돼요? 라고 하길래 쉬는 날이었으니까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얘기는 다 들었다. 그래갖고 그 누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무당집을 찾아갈 건데 예. 혼자 가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지역구가 가까우면 경기도권 내면은 솔직히 뭐 가는데 부담도 없잖아요. 차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지역구가 어디냐 이러니까 대구래요. 뭐네.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갖고 와, 미안한데 내가 나는 못 갈 것 같다. 너무 멀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아기 침대 해머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찍어버리라고 그냥 부셔버리고 오면 될 거라고. 그리고 일단은 바로 가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감독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겠다. 감독님이 무당이랑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녀오세요 이러길래 이제 감독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감독님한테 전화를 거니까 감독님 하신다는 말씀은 무당들한테 물어봤대요. 맞대요. 신당만 부시면 된대요. 그게 아기 침대일 거니까 아기 침대만 부셔버리면 된대요. 알았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음성방 들어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 개인용 연락처 알려주면서 출발할 때 연락하고 도착할 때 연락하고 끝나면 연락해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기다렸죠.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할 일 하면서 기다리는데 출발할게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시간 반쯤 지나고 도착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당을 부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연락이 30분간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래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들어가가지고 부시고 나면 10분이면 될 텐데. 보내기 전에 제가 대놓고 그랬거든요. 아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재물손괴죄밖에 안 된다, 어차피. 예. 재물손괴죄니까 벌금 내고
그냥 전과 그렇게 막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누나가 직접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누나 보고 직접 부시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미리. 네네. 근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찰한테 잡혔나 이러고 나서 한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끝났습니다라고. 예. 그래갖고 전화 걸어라. 어떻게든지 사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걸어서 받았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보다 어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형님 지금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막 막는 거를 제치고 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부셨으면 됐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러니까 누나가 쓰러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아무래도 이미 몸에 그렇게 실릴 대로 실린 상태니까 신당 부서지면 뭐 그거에 대한 여파가 있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온 거냐 이러니까 아니요, 그 무당집을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쓰러져가지고 하는 행동이 울더래요. 근데 우는 소리가 애울음 소리더래요. 오.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그 누나를 이제 막 부축을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일했던 무당집의 무당이 당장 놓으라고 내가 키운 애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막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뿌리치고 나와서 그냥 근처에 있는 깃발 휘날리는 무당집을 찾아서 들어갔대요. 예. 어떻게든 간에 찾아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니까 다른 무당이 이렇게 보더니만 야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간단한 의식 같은 걸 해주더래요. 예. 그게 1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본인 말이. 오, 오래 걸렸다. 예.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이거 끝난 거 아니니까 진짜 좀 더 높으신 신을 모시는 분하고 얘기를 직접 해봐라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조치가 끝나니까 그 누나가 정신을 좀 차려갖고 한다는 말이 우리 애가 어딨어였대요. 예. 우리 애 어딨어 막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래갖고 신당을 부셔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 집에 가가지고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자. 잠깐 그러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틀 후에 그 친구한테 변하는 게 없어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무당을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그리고 감독님이 연계 해가지고 무당이랑 구판을 8월 30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네. 준비하실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젖병 있잖아요. 아까 좀 네. 매개체가 되는, 그것도 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세대하게 부실 시간은 없었겠죠. 어차피 신당 자체는 부셨으니까 이제 뒷일은 무당이 해주겠거니 하면서 저는 일단 손 놓은 상태죠. 이제 뒤에서 이제 결과만 지켜보려고요, 저는. 여기까지지. 지금 아스라님이 도와주실 수 네, 있는 부분 그렇죠. 딱 여기까지지. 저는 연계 다 해줬고 나름대로 고민 상담 같이 해줬으니까 충분히 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8월 30일 날 이제 구판을 버리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후속 이야기는 그 후에 해드릴게요, 제가. 이건 저도 결말이 없는 이야기여갖고 현재 진행형인지라.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지금 2021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와, 소름 돋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저도 뜬금없이 겪은 일이어가지고 왜 제가 저번 주 참여 때 되게 막 말이 낮게 깔리고 되게 피곤한 목소리로 참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그거거든요. 한창 이제 감독님이랑 걔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대화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 예. 그래갖고 제가 피곤한 거예요. 아, 피곤하지.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세탄이가 웬 말입니까? 아이고요. 네, 그쵸. 이러다 또 세운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것까지 나오면은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일단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어떤 소식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이야기. 네, 지켜봐야죠. 일단 8월 30일까지는 일단 지켜봐야죠. 뭐 중간에 일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후에도 일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더 이상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켜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또 재밌게 소름 돋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항상 이 귀신에 관련된 아니면 이런 뭔가 무속 쪽 이런 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귀신 이야기나 공포 이야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또 무당 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귀신을 부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충격적인 일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우이들님께서 실제로 따끈따끈하게 지금 이 당일날 겪으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회사 쪽에 이런 기록 보관실이 있는데 지하실에 있대요. 근데 거기를 내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이상한 형상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하우이들님.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졸려 보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어제 일 때문에 어제 너무 다운돼 있었나요? 귀신 보고 아, 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또 이런 텐션이 떨어진 하우이들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는 되게 나름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 이야기를 따끈따끈할 때 드렸을 때 어떠한 똑같은 공포가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되는 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네. 뭔가 지하에 있는 기록 보관소를 네. 가시게 됐고 회사에 있는 네. 거기서 네. 또 목격을 하셨다는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랑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이랑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료실이 있어요. 네. 지하에 있는데 그 자료실은 물론 뭐 엄청나게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나 뭐 급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이랑 회사 측에서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주어지는데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확실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예. 보통은 자료실 안이 제가 봤을 때 한 3,400평 돼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자료실 1, 자료실 2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자료실 1이거든요. 자료실 안에 최대 2명에서 최대 3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로도 오래된 자료들이 이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고 저 자료실 문 옆에 보면은 스크린인데 안에 그리고 밖에도 둘 다 스크린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보통 신분증을 찍으면은 이름이 떠요. 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간 설정 얼마나 돼 있는지 몇 분 동안 있다가 나올 건지 다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3명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대기자 명단에 딱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은 안 열리거든요. 약간 이런 보안 시스템이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다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을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무서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자료실을 들어간 시간이 대략 한 8시 정도가 돼요. 밤에.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든 게 멈춰있던 상태라 저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못했고 자택근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밀린 상태에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한 8시쯤에 동료 한 명이랑 같이 야근을 하기로 했고 나 먼저 내려가서 이제 자료실에 들어가서 자료 좀 보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할 거 있으면 해라 해서 사무실에 있기로 했고 저는 자료실에 내려갔는데 지하에 있거든요. 네네. 밑에 내려가서 이제 찍고 제 이제 신분증을 찍고 제 이름이 뜬 걸 보고 시간 설정을 1시간으로 해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정말 한 10분도 안 지나서 뒤로 누가 확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누군가 지나갔다 뭐지? 라는 느낌과 누가 지나갔네? 라는 느낌과는 또 다르잖아요. 누군가 지나갔을 때는 정말 확 지나간 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지나간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소름이 돋아서 뭐지? 라고 하다가 에이 설마
거기 그 자료실 안에 또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관리자분께서 거기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인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네. 뒤로 돌아보니까 지금 그 백그라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자료실들도 다 이게 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 사이의 통로에 누군가 확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관리자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분이구나 싶어서 그냥 안심을 하고 계속 또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났나요? 이게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깜빡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천장에 테두리에 LED 불이 있는데 그게 교대 시간이 되면은 깜빡깜빡거리고 교대해야 된다는 음성이 들려요. 정리하고 나가라고. 예. 근데 저는 1시간으로 맞췄기 때문에 절대 15분 뒤에 깜빡거릴 일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교대해야 된다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관리자분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계셔야 되는 사무실로 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다, 아까 내 뒤를 지나갔으니까 분명히 이 안에 있겠지 하고 막 장 사이를 계속 봤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막 무서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잘못 봤었나? 잘못 들었던 건가? 관리자분 아니었나? 다른 동료였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숨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이게 귀 쪽에서 너무 생생하게 들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내 소리인가? 내가 숨 쉬는 소리였나? 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소리 나는데 아니 똑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지? 하고 소름 끼쳐 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또 누군가가 터벅터벅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솔직히 조금씩 느낌이 안 좋았다 싶었죠. 네. 안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솔직히 너무 밀린 게 많고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할 게 많아. 신경 쓰지 말자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불이 또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나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그 문 쪽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스크린을 봤어요. 제 이름이 분명히 있고 설정된 시간이 있는데 다 된 게 아닐 텐데 왜 그런가 보니까 설정한 시간을 보니까 제 이름 그대로 있고 설정한 시간 아직 한 35분이었나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게 깜빡깜빡 거릴까? 그래서 이상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쓰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시키고 다시 신분 찍어가지고 1시간 다시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조용하게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따로 모아놓은 자료들이랑 제 아이패드 같은 게 다 위에 있어가지고 맞다 깜빡해서 못 갖고 왔구나 싶어서 위에 사무실에 있는 동료 보고 필요한 패드랑 자료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혹시 가능하냐고 했더니 알았어 갖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한 다음에 그 사람도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신분증을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야? 이제 저희는 서로 바로 정말 문 하나를 두고 저는 안쪽에서 그 동료는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제대로 찍어봐. 안 돼. 왜 그래? 그럼 스크린 봐봐.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미 10,000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21번째 대기자래? 이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21번째 대기자란 뜻은 이미 안에 3명이 있는 거고 그 외에 18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동료의 말로는 나는 지금 이 밖에 나 혼자밖에 없고 너 안에 혼자 아니야? 나 안에 혼자인데? 근데 왜 내가 21번째야? 그래서 그러게 너가 왜 21번째냐?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안에서 나오는 사람만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문을 연 다음에 야 패드 줘봐 하고 받았어요. 너 진짜야? 그랬더니 아니 뻥인데? 이러고 놀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그런 장난을 치면 사람이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소리 훅 끼치는 거예요. 그 21명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서 예. 장난 그만 좀 치라고 한 다음에 문을 다시 닫은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스크린을 확실히 보고 확인했을 때 저밖에 없는 걸 보고 오케이 끝. 다시 앉아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다시 자료를 보는데 이번에는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켜지는 거냐면요. 그 열이 감지가 됐을 때
훼손한되지 말라고 경보음이 뜨면서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으로 돌아가요. 네네. 차가워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나 싶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자료를 보고 빨리 파일이랑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숨이 턱턱 막히고 덥고 막 빈혈 증세가 보여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울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이 됐는데 제가 몸에 이제 열이 나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다가 또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야 뭐 자본주의가 낳은 돈의 노예지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할 일이 많을 때는 아픈 것도 사치다 생각을 하고 정말 제 입 밖으로 그래서 혼잣말했어요. 야, 아픈 것도 사치야. 그냥 자료 보자. 정말 혼잣말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보음이 다시 켜지고 계속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져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또 훼손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서서히 그냥 살짝 올라간 온도만 내려줘야 되는 건데 너무 추워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이 일이 사단이 나서 훼손이 되면 제가 다 책임이 져야 생각이 무서워서 스크린에 가서 봤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렇게 이머전시 같은 걸 눌러가지고 빨리 전문가를 불러야 되나 싶어가지고 스크린에 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21명이 안에 있는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에. 근데 제 주위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저 혼자 덩그러니 그 300~400평 되는 자료실 안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무실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는 이제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은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랑 버튼 같은 거랑 컴퓨터로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컴퓨터를 다루면은 가능해서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 쪽으로 가는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못 열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관리인 입장에서 모든 회사나 대학원생들이 5시에서 6시면은 다 퇴근을 하는데 관리인이 이 시간까지 8시 반, 9시 다 돼갈 때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가지고 사무실 문이 이제 안 열려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사무실 문을 열려다가 그냥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이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사무실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안에서도 들여다보이고 밖에서도 들여다보이고 마치 이제 느낌으로 보자면은 물론 형사들이 취조할 때 들어가는 룸처럼 돼 있어요. 대신 밖과 안이 서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딱 돌아봐서 사무실에 아무도 안 계시냐고 딱 보는데 정말 안에 바글바글하게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20명일지 모르겠는데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다 저를 째려보고 막 나오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는 걔네들이 20명이 아니었을까. 왜냐? 제가 1명이었거든요. 그럼 총 21명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의 그런 논리적인 생각은 나중에 한 거고 네. 그 순간에는 그냥 정말 소름 끼치고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내가 지금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사무실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확실히 잘못 봤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료 정리를 하고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꼭 그럴 때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떨어뜨리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네. 뭐 똑같이 막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당황해서 그런지 막 자료들도 떨어뜨리고 해서 서류들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다시 파일을 모으려고 막 이렇게 줍고 있는데 그 옆에 끝에 쪽에 벽 쪽에 누군가 한 명이 그냥 서 있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네. 이게 감지가 되고 제가 곁눈질했을 때 확실히 사람이 이렇게 형체가 보였는데 서서히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는 게 언제부터 느껴졌냐면 제 위에도 누군가가 있는 게 느껴지고 제 옆에 누군가 있는 게 느껴지고 제 뒤에 있는 게 느껴지면서 얘네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가방이랑 파일이랑 패드 이런 거 밖에는 다른 건 안 보고 딱 정리를 하고 나서 신분을 찍고 문을 열고 바로 나와가지고 잠그고 나왔어요. 네네. 딱 나오는 찰나에
그 동료가 마침 딱 앞에 도착해가지고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니 그냥 다 끝났으면은 가자고 너무 정신없고 피곤하다 그러길래 제가 야 그래 그냥 가자 오늘 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 먼저 올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어 근데 왜? 그랬더니 나 잠깐 뭐 자료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챙길 게 있어가지고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도 신분증 찍고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올라와 얘기하는 것까지 보고 저는 이제 올라왔죠 사무실로.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분명히 그 동료가 저한테 패드를 아까 달라고 했을 때 주고 제 이제 서류를 주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 조금 있다가 정리하고 그냥 집에 갈 거거든.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너 끝나고 나면은 나 없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분명히 그걸 들은 입장에서 얘가 앞에 와가지고 자료를 사진 찍어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너 먼저 올라가 있어라고 한 게 솔직히 조금 이상했어요. 조금 마음에 걸려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신분증을 찍고 문을 탁 여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뭐였냐면요. 제 동료가 물구나무 선체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면으로. 그리고 나서 얘가 딱 저를 보더니 들어와 하면서 그냥 쿵쿵쿵쿵 막 손바닥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내가 홀린 거다. 이건 내가 홀린 거야. 왜냐면 이거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형체 귀신이라서 내가 홀린 거지. 내가 홀린 거야 하고 너무 놀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닫은 다음에 바로 사무실로 충격받아서 이제 뛰어 올라왔죠. 사무실이 5층인데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드라마에 있는 사무실 보면은 이런 통로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유리로 막혀져 있다 그러나 유리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하는 사무실도 중간에 통로가 있고 양옆으로 책상들도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데 통로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이제 통로로 지나가면서 안에 사무실에 누가 일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유리를 사이로 통로로 가가지고 제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물론 다들 퇴근한 시간이니까 소량의 불만 켜져 있고 한두 개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사이로 반사되는 제 자신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근데 사무실로 유리 사이로 제가 이렇게 통로로 가고 있는데 넋이 나가서 정말 그냥 가만히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도착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유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저를 보고 있는데 한숨 푹 쉬면 이렇게 몸이 살짝 웅크려들잖아요. 네. 그런 약간 넋이 나간 힘이 없는 상태로 고개를 까딱이면서 이제 거울을 봤어요. 그 유리를 봤는데 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꼿꼿이 서 있고 정말 꼿꼿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인데 미치겠다. 예. 내가 자세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못 느끼는 건지 저 유리가 잘못된 건지 해가지고 제가 꼿꼿이 제 몸을 똑같이 세워봤어요. 그러니까 정자세로 한번 딱 몸을 바꾼 다음에 비치는 제 모습을 봤는데 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홀려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한번 유리를 봤어요. 내가 지금 홀린 건가? 그 혼잣말로 저 혼잣말을 좀 잘하는 편인데 혼잣말로 유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상한 거니? 너가 이상한 거니? 하는데 저 유리에 비친 저가 저를 정말 무섭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냥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소름 끼침이 너무 싫어서 아니야 됐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뒤돌아서서 걸어가가지고 제 책상 쪽에 가서 남은 자료를 챙기고 제 물통 챙기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나가는 길에 똑같은 통로를 다시 지나야 돼가지고 사람이 궁금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설마 하고 딱 지나가면서 유리를 봤는데 저는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유리에 저는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내가 잘 홀리는 날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무섭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마침 제가 문자로 제 상사이자 지도 교수님한테 정말 혹시나 그런데요, 화내시지 마시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은 막 싫어해요. 왜 정말요? 그런 걸 얘기해 막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귀신 얘기하면은 야 됐어, 그런 얘기하지 마, 괜히 막 소름 끼쳐,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 무슨 일인데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미국 네네. 사람들 너무 현실주의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정말 혹시나 화내지 마세요, 혹시 자료실 원에 이상한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오늘 거기 자료실에서 뭐 좀 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집중도 안 돼가지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뭐 대답이 없으세요. 예. 뭐 나중에 문자 하실까 보고 제가 동료한테 또 바로, 야, 아까 너 먼저 간다고 했는데 혹시 집에 잘 도착했어? 나 아까 너 같은 사람 한 명 본 거 같은데 너 혹시 밤 늦게까지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 나 너한테 패드 돌려주고 바로 집에 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지, 나한테 돌려주고 바로 집에 온 거 맞지? 그랬더니 나 집에 바로 왔어, 그냥 너한테 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너 나한테 패드를 준 것까지도 너는 다 기억이 나? 그랬더니 아니, 너한테 줬다라는 게 너한테 직접 손으로 준 게 아니라 자료실 앞에 그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프론트 데스크 쪽에다 올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너가 나한테 직접 주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너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너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러 갔는데 그냥 안 열리길래 그 옆에 프론트 데스크에다 뒀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입장으로서는 거기서부터 내가 홀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저는 제 동료가 저한테 직접 손으로 주고 장난한 것까지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동료 입장에서는 저한테 직접 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옆에다가 준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은 너는 혹시 거기다 두고 올라오면서 이상한 일 안 겪었어? 그랬더니 나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너 왜 말이 이상해?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정신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고 그냥 알았어 하고 이제 문자를 끝냈어요.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라고 끝낸 다음에 마침 그때 지도 교수님한테 문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위들아, 미안한데 자료 1, 자료 2가 있잖아. 자료 1은 이미 폐쇄된 공간이야. 우리가 자료 2를 쓰는 이유가 그 이유야. 자료 1에 있는 자료들은 다 자료 2로 옮겨져 있어. 자료 1이 맞니? 자료 2가 맞니? 자료 2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실 2. 저는 자료실 1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확인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 그랬어요. 다시 바로 문자 보냈어요. 자료실 1이야? 자료실 2야? 기억났더니, 야, 자료실 1은 폐쇄된 지 오래고 자료 2로 옮겨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자료 2를 계속 두들겼는데 네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못 듣는다 싶어가지고 내가 옆에다 두고 너한테 문자를 보내고 간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자료 1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동료가 자료실 2를 노크를 했을 때 당연히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못 듣는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그 옆에 있는 데스크에다가 두고 간 거고, 저는 자료실에 1에 있으니까 자료실 2에서 아무래도 누가 막 노크를 해도 꼭 굳게 닫힌 자료실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노크를 하는지 전혀 못 듣는 상황이에요. 네네.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자료실 노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옆에 있는 자료실 노크를 하는 거니까 제 쪽에서는 아예 들릴 리가 없죠. 제가 그 문자를 하던 순간이 제가 딱 그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려와가지고 전철역까지 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이야, 예. 내가 오늘도 좀 심하게 이게 홀린 듯하다, 오늘도 홀렸나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정신이 되게 혼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집에를 가려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전철 티켓을 사야 되는데, 네. 전철 티켓 사려니까 핸드폰이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나름 작년에 나온 신형폰인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또 눌렀는데, 물론 핸드폰이라는 게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제가 껐다 켜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타야 되는 차가 딱 정해진 시간에 타고 그 다음 게 1시간 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걸 놓쳐버리면
집에 1시간을 더 늦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싫어서 네. 빨리 사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고 막 스크린이 깜빡깜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모든 걸 내려놨죠. 아, 오늘은 좀 틀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돌비님께서 카톡을 주셔가지고 아,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이거다. 이거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다. 해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막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렸고, 저랑 같이 사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잠시 한국에 가 있어요. 근데 네네. 사촌 동생한테 그랬어요. 사촌 동생 잘 알거든요. 저희 집안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동생아 미안한데 나 오늘도 홀린 것 같아. 오늘 막 귀신도 보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형, 나도 형이 맨날 그런 얘기할 때마다 믿은 적이 없는데 어제 꿈자리가 되게 뒤숭숭하고 형이 꿈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들었대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혹시 집에 요즘에도 쿵쿵쿵쿵 소리 들리고 발자국 소리 들려? 가끔씩 들려. 그랬더니 그거 알지? 나 지금 아직 한국에 있는 거 2층에 내 방인데 만약 2층에서 쿵 소리 나면은 나 한국에 있어요. 나 아니야. 그러니까 무시해. 와. 딱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비님한테 모든 걸 이제 작성해서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뻗은 상태로 아직도 어제 그 봤던 장면들이 가시지 않아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하위들님 얼마나 잘 네. 풀리시면 동생이 잘 어울리나 봐요. 형, 나 한국에 있어. 미국 아니야. 그러니까 2층에서 쿵쿵 소리 나고 뭐 인기척 나도 나 아니니까 무시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말 그 친구야말로 전혀 그런 걸 안 믿는 애예요. 사촌 동생은. 예. 더군다나 지금은 방에서 한국가 있지만 방학이 아닐 때는 저랑 같이 사니까 걔는 2층에 있고 저는 1층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삐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네네. 제가 너 지금 집에 있어? 아니면 나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왜? 그러면 위에서 삐꼬 소리에 막 쿵쿵거리는 소리 들려.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설마 옆집이겠지. 맨날 그러다가 예. 제가 하도 그런 얘기하니까 진짠가 보네 라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소리 들려? 그거 나 아닌 거 알지? 나 한국이다. 오버하지 마. 맨날 그래요. 아니 일단은 하위들님 네. 힘드시죠 많이 좀. 그래도 네. 이럴 때면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하위들님 상태였다면요 이게 네. 정신이 데미지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 지금 어깨가 5살짜리 된 무거운 조카를 들고 목마랑 어부바를 한 2시간 정도 한 느낌? 정말 욱신거리고 힘들죠. 정말 어젠 집에 와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냥 잠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힘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분인데 귀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게 뭐 무당이거나 뭐 샤먼 쪽에 종사를 할 거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그렇죠. 아니, 그쪽 길로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신이 보이는 이유는 뭘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6월 17일 날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한국 시간으로라면 오늘이 맞고 저한테는 어제였죠. 맞아요. 그쵸. 예. 야, 또 엄청난 걸 겪으셨네. 아니, 귀신들이 그 대다수가 나타나요. 항상 보면. 막 20명 이상, 네. 30명 이상, 막 이렇게. 네, 정말 그럴 때 많아요. 집안에 득실득실거리는 걸 산책하다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한 4-5명씩 있길래, 나랑 똑같이 출근한 사람인가 보다 보고,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정말 일주일 사이에 딱 옆을 보면 또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면 버스에 타 있고, 나보다 먼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삼촌, 뭐 이모,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어머니가 저를 뵈셨을 때 껐던 태몽이라고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태몽이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머니랑 이제 친척들이 껐던 태몽에서 어머니가 저를 뵈가지고 이제 딱 낳으려고 하는 순간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4-5명의 의사랑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썼는데 그 마스크를 썼던 모습을 어머니가 꿈속에서 기억하기로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어느 순간 귀신으로 바뀌어 있더니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살고 싶다고 싫다고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술대에서 내려가지고 막 도망쳐 나오는 거를 아버지랑 어머니랑 친할머니랑 막 외할머니 다 같이 꾸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몽이 막 복숭아, 사과, 돼지 막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정말 듣보잡 한 번쯤 살면서 그 누구도 이런 태몽 꿨다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듣보잡인 태몽이라서 저는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샤먼 쪽에 갈 일도 없고 무속인이나 아니면은 성직자, 목사, 선교사 될 사람은 아니지만 될 일도 없고 하지만 그런 거 있어서는 확실히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마치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아니 일단은 태어나는 그 꿈 자체가 귀신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태어나신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아요. 그때부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의 시초는, 제대로 된 시초는 말 그대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그 집에서 겪었을 때, 그 당시 이야기 때가 맞아요. 시작이죠, 정확히. 예. 제가 봤을 땐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간으로서 실제로 바깥 세상에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겪었던 일이니까 그때가 시점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태몽은 뭔가 하나의 예언? 뭐 이런 거? 네. 결국에는 그 인도네시아 집 사연, 맨 첫 번째로 올라왔던 그 사연이 가장 시초였고, 그 뒤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감히 그거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시들무에 다 잃으세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다 잃어요. 네, 이렇게 함께 나누자고요. 하여튼 하우이델님 오늘 또 힘든 일 겪으셨는데 푹 쉬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돌면님. 항상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단순 무섭게 해주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 무서워요, 레전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분들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또 귀신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겪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건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해요. 예, 어디 가서 누가 믿어줄 거예요. 그쵸? 실제로 내가 귀신을 봐, 저기 귀신 있어 이러면 사람들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냥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어디 가서 시원하게 말도 못했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풀어주시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겪었던 또 이 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귀신에게 타겟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적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